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직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컨설팅 요청이 온 분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회사에 잘 들어가셨고 2년간 또 중간에 한번 이직이 있으셔서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신데 그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요즘 큰 고민이 있다. 그래서 헤드헌터님과 같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만났죠. 질문은 그겁니다. 가느냐 남느냐. 모든 직장인들이 이직에 관련돼서 항상 결정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현재 재직 중인 거죠. 그러니까 구직 중이라면 퇴사를 하고 구직 중인 상황이라면 가느냐 마느냐인 거고, 요 질문 같은 경우는 가느냐 남느냐, 스테이를 하느냐 이직을 하느냐, 요거가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어서 다니고 있는 중에 그 당시에 나쁜 제안은 아니어서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받고 서류를 이력서를 제출해서 면접 진행을 하고 결국에 최종 합격을 하고 처우까지 받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처우를 받고 나서 이분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처음에 지원할 때는 무조건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진 거죠. 당연히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연차는 한 10년 조금 더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에 보면은 뭐 과장 말이나 과장 정도 되겠죠. 근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때로는 팀장 정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한 11년에 거의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회사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라고 보죠. 중소기업이고, 그 대신에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분야에서는 꽤나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고, 매출 규모도 그래도 몇백억대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분야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탄탄한 회사인 셈이죠. 거기에서 팀장으로 현재 근무 중이고, 이직을 제안을 받고 최종 합격한 회사는 대기업의 계열사죠. 대기업 자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기업 계열사인데, 당연히 현재 있는 회사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당연히 사업 영역도 굉장히 넓겠죠. 그리고 차이는 팀장은 아니고 팀원으로, 그러니까 차석급으로 가는 그렇게 오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는 가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이력서를 줄 때가 한참 일이 굉장히 힘들 때였대요. 그러니까 뭐 직원도 한 명 나가고 또 바쁜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업무도 맨날 야근이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니까 약간의 좀 욱한 것도 있으셨겠죠. 그래가지고 아유 힘든데 그래 나 이직하자. 그리고 그걸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시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사람도 충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쪽 이직할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아쉽게도 그네들의 테이블이 있긴 할 테니까요. 그 테이블로 봤을 때는 현재보다
깎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뭐 예를 들면 중견을 포함해서 그런 데들이 무조건 연봉이 다 짜진 않고 회사의 뭐 산업군이나 뭐 회사 경영 상태에 따라서도 꽤 이제 높게 받는 데들이 꽤나 있어요. 이제 그런 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을 이제 진행을 하셔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의외로 연봉 문제에서 조금 엇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깎여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원자 분들이 나는 연봉은 조금 깎이지만 향후 미래나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나는 이제 큰 기업으로 넘어가겠다. 이걸 이제 연봉이 좀 감소하는 부분을 감수하고 이제 그걸 선택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의 선택이고 충분히 그 선택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당연히 이제 미래로 봤을 때는 그게 분명히 틀린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우가 생긴 거예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연봉이 내가 받던 것만큼 나는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팀장으로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하고 뭐 평가도 되게 잘 받으셔서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연차 대비. 그런데 이제 여기 대기업으로 가려면 연봉이 낮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지원할 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고 진행을 했지만 이제 그 과정이 지나면서 적응도 됐고 연봉도 낮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갈지 말지를 선뜻 결정을 하기 힘드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게 들었을 때 이해되는 부분은 거의 다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남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유도 다 이해가 되고 가고 싶은 거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그분과의 관계가 전혀 이제 컨설팅한 사이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는 게 나을까 안 가는 게 나을까 라고 만약 물어보면 저는 그냥 커리어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아마 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기업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이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안정성과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할 때에 이점이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넘어가시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당연히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도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은 일이 좀 편하시다라고 해도 이게 다시 예전처럼 힘들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남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봉 차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났고 안정성인 측면에서 이분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회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기업 계열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안정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사람 본인이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답은 나온 겁니다.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분은 남는 걸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에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 직장인이 경력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직이 정답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남는 게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경력 관리 부분이냐, 뭐 연봉적인 측면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옮기는 게 정답이고 남으면 실패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스테이는 후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까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자신의 좀 에너지를 축적을 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정답은 아닌데, 그래서 이분은 남는 거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으셔도 리스크는 상존을 할 겁니다. 항상 리스크는 존재해요. 가도 리스크가 있고 남아도 리스크가 있어요. 오늘 이 사례를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리스크는 남든 가든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느냐 가느냐를 결정을 하실 때 리스크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결정을 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냐? 둘 다 상존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민을 해보시고 적으시면 대충 답이 나와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 리스크를 감내해야 될 때 소모가 되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그거를 충분히 상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고 없고를 따지게 되면 둘 다 답이 없어요. 남아도 리스크는 있고 가도 리스크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남았을 때 리스크는 뭐 이러한 건데 이거를 내가 충분히 감내를 하고 매니징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남아있을 때는 매니징이 되는데 갔을 때는 도저히 매니징이 안 된다? 그러면 남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남았을 때 뭐 예를 들면 이 남았을 때 뭐 그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사람과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아있을 때에 만약에 리스크를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근데 이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적응하고 이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럼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를 매니징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기준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얻을 수도 없고 모든 걸 가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남느냐 가느냐도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고 어떤 리스크를 컨트롤해야 되고 이거를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 같은 경우, 그분 같은 경우는 갔을 때의 리스크, 새로운 환경, 그리고 그쪽에서 나한테 원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조직이나 이런 게 세팅이 아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서 처음부터 다시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리스크 여기 있게 되면 일은 손에 있고 뭐 연봉도 높군 하지만 그 일이 가끔 몰리거나 이게 내가 생각할 때만큼의 그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뭐 시간적인 측면이나 야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게 리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다시 한번 이직을 했을 때 뭐 중소기업이라는 거에 한계, 그런 리스크, 요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쪽 리스크를 감당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쪽은 해볼 만한데. 근데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현재 있는 데는 리스크가 뭔지도 알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니징할 수 있겠다는 게 대충 감이 서요. 그러니까
남는 쪽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사람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 리스크가 사람에 따라서는 남아있을 때 이 리스크가 너무너무 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길로 넘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아도 좋고 가도 좋은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거 두 가지를 결정을 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그 어렵고 위험한 리스크를 감당하실 힘이 생기실 겁니다. 충분히. 그러면 경력이 아주 꼬이거나 이런 일도 없을 수 있고요. 이렇게 뭐 경력이나 이직이나 뭐 결정을 내려서 힘들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뭐 댓글이나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